개인이 77억을 팔았는데 같은 기간 외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량을 순매수했어요. 올해 중국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폴란드 공장 역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약속이라는 듯 개인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그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12월 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로 간주가 되어서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들이 파는 종목, 펀드멘탈 이슈가 아니라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받는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면 대주주로 간주가 되고요. 지분율 요건도 있어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 보유를 하면 대주주로 간주가 됩니다. 두 요건이 엔드 요건이 아니라 오어 요건입니다.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보유를 하면은 대주주가 된다. 그리고 이 시점을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냐? 당연히 31일이겠죠. 31일이 12월 말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이니까. 자, 근데 31일은 폐장일입니다. 장이 열리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다. 그래서 30일이 바로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일이 종료일이니까 29일까지 주식을 팔아치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주식은 온라인 쇼핑과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제품을 사면 사는 즉시 내 것이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제품이 나한테 오기까지 배송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하루에서 이틀 그 정도가 지나야 실제로 내가 그 제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산 그 기점을 기준으로 D+2 영업이 지나야지 실제로 그 소유권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8일까지 주식을 팔아야지만 내가 30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 28일까지 이 대주주 회피를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까지죠. 그렇다면은 29일부터는 이때는 사실 100억을 사든 1000억을 사든 대주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29일부터는 바로 이러한 수급적인 노이즈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이슈 때문에 매도하는, 같은 기간 외국인이 그 매도 물량을 받는, 외국인이 사들이는, 자, 그런 주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요, 일단 최근 5영업일, 앞서서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5영업일 연속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잖아요. 반면에 외국인은 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영업일 개인의 순매도 금액이 높은 상위 100위 종목, 같은 기간 외인의 순매수 금액이 큰 상위 100 종목, 자, 이 중에서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이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 펀드멘탈이 양호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이 조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2021년보다 2022년이 더 높아지는 기업, 주식은요 성장률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가령 2021년에 100% 성장을 했어요. 근데 2022년에는 10%밖에 성장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식은 사실 2021년에는 양호한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만 2022년에는 안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장률이 2021년보다 2022년에 더 높아지는, 자, 그러한 기업을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선정한 개인은 팔고 같은 기간 외국인은 담는 종목 리스트 첫 번째입니다. 자,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먼저 업종을 살펴보면요, 제약 바이오 업종이
보시다시피 여기 2개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게임이 많아요. 게임도 보면은 한 4종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종목이 2개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3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총 19종목 중에서 제약 바이오 종목이 4종목, 그리고 게임 종목이 7종목 정도 됩니다. 즉, 한 60% 이상이 제약 바이오와 게임 종목이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NFT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멀티플이 올라가고 있는 성장주로서 평가를 받고 있죠. 제약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입니다.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죠.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2021년 예상 영업이익이 나와 있고요. 증감률은 전년 대비입니다. 그리고 옆에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증감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영업이익 증감률보다 2022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그런 주식을 꼽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종목을 뽑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나와 있고 52주 고가 대비 얼마나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5 영업일간 개인의 순매도 금액, 같은 기간 외인의 순매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52주 고가 대비 좀 많이 빠진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두 종목은 같이 묶어서 봐도 괜찮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저조하거나 낮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높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레키노라주, 코로나 치료제죠. 자, 이 부분이 유럽의약품 안정청의 허가를 획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품목이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보다 마진율이 좋아요. 그래서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하지만 향후 주가가 꾸준하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레키노라주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램시마 SC 판매 증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들의 약가가 좀 둔화되면서 점유율이 한계치에 도달하면서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원래 초기에 출시했을 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잘 팔리지만은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면은 당연히 이 약간의 인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새로운 신규 바이오 시밀러들이 출시가 되거든요. 아바스틴, 스텔라라, 조레어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는데, 이런 신규 바이오 시밀러들이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셀트리온 3사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원래 좀 실적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자, 플랜트 설계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77억을 팔았는데 같은 기간 외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량을 순매수했어요. 이 중에서 개인이 판 금액보다 외인이 산 금액이 많은 주식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슈가 중요해요. 최근에 유럽의 그 친환경 에너지, 여기에 원전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12월 22일 날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1월 이후에 이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이 원전 프로젝트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입찰이 되는지, 이 부분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원전 150기를 건설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전 기술에 간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산퓨얼셀 살펴볼게요. 두산퓨얼셀도 한 고가 대비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 실적은 좀 저조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이죠. 자, 원래 올해 실적 컨센서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주 계획 142MW per hour 중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수주한 부분은 28MW per hour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캔슬 됐다라기보다도 연말이나 연초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슈도 좀 중요합니다. 자, 미국 이슈가 있는데 미국의 2차 인프라 법안이 있죠.
자, 여기에 환경 관련 예산, 수소 관련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죠. 자, 조만친 상원 의원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뉴스 플로우를 보면 재협상 가능성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친환경, 특히나 이 수소 관련 섹터의 멀티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이슈도 있습니다.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게 시행이 된다면은 2022년부터 두산퓨얼셀이 안정적으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수주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어요. 현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통과가 되느냐,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에서는요, 유한양행과 SKIE 테크놀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하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한양행은 올해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베링거향,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입니다. 마일스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2년에는 길리어드 사양, 이 내시 치료제 마일스톤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플을 올릴 만한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레이저 티닙입니다. 레이저 티닙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예요. 원래는 오스코텍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다시 유한양행이 얀센에 기술 수출을 합니다. 얀센 역시 비소세포암 치료제 아미만타맙이라는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저 티닙과 병용 치료를 해서 효과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자, 임상 3상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유럽 종양학회에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혁신 치료제로서 미국 FDA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분리막 제조업체죠. SK 그룹에 속해 있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2위 업체인데 올해 성장률도 40%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71%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예전만 못하죠.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뭐 OLED 이런 쪽이 오르다 보니까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인데 실적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KIE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국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폴란드 공장 역시 가동이 됩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또 분리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젠가 다시 2차 전지 쪽으로 매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라고 한다면 분리막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하신다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서 개인은 팔지만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 대표적인 19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 수급 이슈가 해소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개인이 주구장창 팔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다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때 외국인이 다시 던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급적으로 접근한다라기보다도 이 펀드멘탈과 같이 봐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앞서서 2022년 이익 성장률이 2021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주식,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아이디어가 잘 실현이 될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